이런 분들 중에 참을 수 없는 가슴 통증이 있는 경우는 아무리 자기가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심장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가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속편한 TV 현일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잘 낫지 않아서 고민인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봤어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정확하고 황당하기까지 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소화기내과 의사의 사명감으로 만든 영상이니까요. 잘 낫지 않는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잘 낫지 않는 경우는 약을 먹으면 좋아지기는 하는데 너무 빨리 재발하는 경우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약을 먹으면 증상이 쉽게 좋아지지만 약을 끊으면 빨리 또 자주 재발하는 분들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 여러분이 위식도 역류 질환을 갖게 된 원인이 해결되었나요? 위식도 역류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비만이나 빨리 먹고 많이 먹고 밤늦게 먹는 잘못된 식습관, 음주, 흡연 등이 대표적인 원인이죠. 그런데 이런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약만 먹으면 약을 먹을 때는 염증이 가라앉으니까 증상이 좋아지지만 머지않아 증상이 다시 생기게 돼요. 따라서 위식도 역류 질환은 치료약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원인을 꼭 해결해야 재발 없이 잘 지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위식도 역류 질환의 원인이 대부분 생활 습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살 빼기가 쉽지 않죠. 술, 담배 끊기는 어렵습니다. 식사를 제때 꼭꼭 씹어 먹는 식사 습관. 언뜻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실제 해보시면 정말 고치기가 어려워요. 이런 생활 습관들은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만으로는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대단한 각오, 열정, 노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 2개월, 60일 정도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면 새로운 내 습관으로 만들 수 있어요. 위식도 역류 질환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해결하려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둘째, 약을 충분한 기간 동안 복용하셨나요? 약을 먹고 증상이 없어졌다고 해서 위식도 역류 질환이 나은 것은 아니에요. 뼈가 부러지면 통증은 몇 주 만에 가라앉아도 완전히 뼈가 붙으려면 몇 달 이상 걸리는 것처럼 위식도 역류 질환도 약을 1, 2주 먹으면 증상은 나아지지만 염증이 완전히 가라앉으려면 최소 몇 주 이상이 필요해요. 진료실에서 제가 환자분께 증상이 나아져도 2주 후에 꼭 오세요. 충분한 기간 약을 드셔야 재발이 적습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좋아졌다고 오지 않으시다가 뒤늦게 다시 재발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위식도 역류 질환은 적어도 4주, 평균 8주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자신의 상태에 따라 권유해 주시는 치료기간을 충실히 따르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내시경 검사에서 식도 열공 탈장을 진단받지는 않으셨어요? 식도 열공 탈장이라는 것은 식도가 지나가는 횡격막 구멍으로 위 일부가 가슴 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말해요. 이렇게 되면 위 식도 사이의 역류를 방지해주는 조임 장치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위 내용물이 쉽게 식도로 역류하면서 식도염을 일으키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약을 먹지 않으면 다시 불편해지기가 쉬워요. 탈장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분은 적당량을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고 식사 후 적어도 3시간 안에는 눕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철저히 식사 습관을 유지하면
재발 없이 잘 지낼 수 있지만 탈장이 심한 경우는 탈장을 교정하는 수술을 받아야만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식도 역류 질환이 약을 먹을 때는 증상이 쉽게 좋아지지만 약을 끊으면 빨리 또 자주 재발하는 이유와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약을 먹어도 전혀 증상이 나아지지 않거나 조금 나아지기는 해도 큰 효과가 없을 때 어떤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치료약이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약을 먹으면 약이 우리 몸에서 흡수되고 분해돼서 몸 밖으로 배설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를 약물 대사라 합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에 주로 사용하는 약물은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고 하는데요. 이 약의 약물 대사 과정 중에 약을 분해하는 효소가 유전적으로 약을 너무 빨리 분해해서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약효가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기대하는 만큼의 약효를 얻을 수 없거든요. 아시아 사람 4명 중 1명은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 효소의 영향을 덜 받는 다른 성분의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약이 잘 듣지 않는다면 다른 병원으로 찾아가지 마시고요. 원래 처방받았던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원래 처방했던 약과 다른 약을 처방해 드리니까요. 둘째, 자신도 눈치채지 못했던 악화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음식을 나만큼 천천히 먹는 사람도 없고 일생 동안 밥 먹고 누워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나만큼 신경 써서 식사하는 사람도 없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자세히 여쭤보니까 농사일을 하시는데 식사 후에 바로 쭈그려 앉은 자세로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식사 직후에 배 압력을 올릴 만한 생활 습관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복압이 올라가면 위가 눌려지니까 위 안에 있는 내용물이 식도로 올라오기 쉽겠죠. 복압을 올리는 대표적인 활동이 운동이나 노래, 관악기 연주 등이니까요. 이러한 활동은 가급적 식사를 적게 드시고 한두 시간 후에 하시는 것이 좋아요. 어머님들 많이 입으시는 보종 속옷도 복압을 올리는 원인이 되니까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보종 속옷을 입으시면 안 돼요. 셋째, 증상이 목으로 오는 경우는 원래 치료가 쉽지 않아요. 증상이 목으로 오는 경우에는 한 달 넘게 기침을 한다, 목 이물감이 있다, 목에 가래가 꼈는데 안 떨어진다, 목이 쉬었다, 목이 따끔거린다,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요. 위식도 역류 질환 증상이 명치나 가슴으로 오는 경우를 식도 증상이라고 하고 목으로 오는 경우를 식도 외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식도 외 증상은 뚜렷한 이유는 모르지만 약을 써도 쉽게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치료 기간도 2-3달 정도로 매우 길어요. 어떤 분은 참 지겹게 천천히 좋아지네 라고 표현하시기도 해요. 원래 좋아지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느긋하게 생각하셔야 하는데 이러한 치료 과정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안 되면 환자분들은 불안해하시죠. 또 건강염려증이 있는 분들은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면서 필요 없는 검사를 계속 받으시기도 해요. 약 효과도 금방 느끼기가 어렵고 치료 기간도 길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증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즉 무언가에 집중할 때 잊고 지내는 정도라면 약을 드시지 말고 생활 습관만 주의하시면서 경과를 보시길 권해드려요. 하지만 이 증상 때문에 불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것만 좋아지면 정말 살겠다 싶은 정도라면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넷째, 식도 과민증이라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치료만으로는 증상이 잘 좋아지지 않아요. 식도 과민증은 식도 감각이 다른 사람보다 예민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정도로 위산 역류나 자극이 조금만 있어도 매우 불편하게 느끼게 되죠. 이런 경우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잠을 늦게 자고 충분히 못 자고
식사도 제때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면 우리 몸의 내장 감각은 더욱더 예민해지거든요. 따라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시고요. 제 시간에 딱딱 맞춰서 즐겁게 식사하시고 하루 30분 가볍게 땀을 흘리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예민한 내장도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소화기내과 의사들은 식도 과민증이 있는 경우에 예민한 내장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신경 관련 약을 추가로 처방하게 돼요. 이 약은 완전히 효과가 나타나는데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식도 과민증이 있으신 경우도 약을 꾸준히 드셔야 증상이 좋아집니다. 다섯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스트레스 장애 등 마음의 병이 있는 경우도 위식도 역류질환이 잘 낫지 않아요. 이런 병들은 우리 몸 안에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거나 신경 관련 호르몬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감각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건강한 사람은 무심코 지나치는 증상도 크게 느끼고 또 크게 받아들이니까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이 더 깊어지면서 악순환이 시작돼요. 따라서 잘 낫지 않는 위식도 역류질환이 있으신 분들 중에 불면증이 있거나 평소보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화를 잘 내거나 이유 없이 온몸이 아플 때는 이러한 마음의 병을 의심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꼭 받아보셔야 돼요. 여섯째, 진단 자체가 틀린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는 위식도 역류질환이 아니니까 당연히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겠죠.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잘못 진단되는 병 중에서 대표적인 병이 식도 운동 장애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꿀꺽 삼키면 식도가 꾸물꾸물 움직이는 연동 운동이라는 걸 하면서 음식을 위 안으로 밀어 넣어 주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정상적인 식도 운동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식도 운동 장애라고 합니다. 이러한 식도 운동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식도 압력을 측정하는 특수한 검사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도 운동 장애가 의심될 때는 주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하게 돼요. 이 외에 식도 조직 검사를 하면 호상구라고 하는 혈액세포가 주로 관찰되는 호상구성 식도염이라는 것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장기, 바로 심장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가족력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슴 쪽으로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 꼭 심장 질환이 원인은 아닌지 우선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런 분들 중에 참을 수 없는 가슴 통증이 있는 경우는 아무리 자기가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심장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가셔야 돼요. 또 계단을 오르거나 운동을 할 때 가슴 통증이 생기고 쉬면 좋아지는 증상이 있다면 이런 증상은 볼 것도 없이 협심증이라고 하는 심장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반드시 심장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오늘은 잘 낫지 않는 역류성 식도염, 위식도 역류질환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는 자칭 건강 전문가, 선무당이 너무 많아서 잘 안 낫는 역류성 식도염에는 소금을 먹어라, 싱겁게 먹으면 안 된다, 배를 눌러서 안 아플 때까지 배 마사지를 해줘라 등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고 오히려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말을 퍼뜨리고 있어서 참 큰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은 대한소화기학회 임상지침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담았으니까요. 잘 낫지 않는 위식도 역류질환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돼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속 편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